양보 못할 지지율, 최고난도 단일화. 자,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넥스트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. 자, 일단 김문수, 이준석 단일화 필요성은 36.6% 응답이 나왔고요. 자,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얼마 될까요? 79.5%가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. 79.5%가. 개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42.3%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럼 대선 후보 지지도 한번 볼까요? 이재명 후보가 44.9, 김문수 후보가 35.9. 두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리 차이.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9.6.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45.5%가 됩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여론조사 좀 보면요. 권영진 의원님, 단일화를 위한 최소 조건들은 지금 충족이 되고 있어요. 지지율에서. 예컨대 첫 번째,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합이 이재명 후보보다 비슷하거나 능가한다. 그 조건이 채워졌고,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5%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지만 15%가 나오는 여론조사는 없다. 전무. 거기에다가 10%도 못 넘고 있다. 이 두 가지 조건들이 단일화를 하는 어떤 최소 조건들을 충족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조건은 충족했죠. 이 선거판 들어오기 전부터 구도가 진보는 이재명 후보로 완전히 똘똘 뭉쳐 단일화 됐잖아요. 네네. 근데 결국은 보수가 분열되면서 선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막판 가면은 변수가 단일화가 변수가 될 거다라고 했고, 그 단일화 변수가 되는 조건은 단일화하는 보수 두 후보의 지지도를 합쳤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 지지도를 능가하거나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열리면은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거다라고 했는데, 지금 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. 지난주에는 합쳐도 안 됐거든요. 안 됐죠.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수 지지층에서는 63%, 그리고 국민의 지지층에서는 75% 이상 이렇게 이제 이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로부터, 당원들로부터, 지지층으로부터 본물처럼 터지는 거죠. 결과적으로는 뭐 이 단일화가 성사되느냐 성사되지 않느냐는 이준석 후보의 결단의 문제라고 봅니다. 이 후보에게 달렸다. 네, 어제 방송 기자클럽 토론에 나와서는 완전 세기를 박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뭐 단일화 가능성은 0%다. 단일화 하려면은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, 이렇게 하는데요. 아마 저 부분들은 지금 이제 최근에 지지도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명분은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본인이 이재명 총통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에선 동의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실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여기서 내가 이 후보를 양보하거나 단일화 뭐 여론조사에 져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하는 것이 나한테 실리가 있느냐, 아니면은 이번 대선을 포기하고 지더라도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게 실리냐, 이런 계산이 지금 깔린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어제 얘기로는 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그 당선을 막아야 된다는 그 대의나 명분보다는 미래의 정치 자산으로서 한 두 자릿수면은 그게 더 낫지 않느냐,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캠프 내부에서도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 면에서 단일화 부분들은 아마 제가 보건대로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,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TV 토론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오늘 밤과 내일이 단일화의 정말 분수령이 거고, 과연 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, 단일화 안 하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보수가 분열돼서 당신 때문에 패한 결과가 났잖아, 이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,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단일화가 결정치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동아일보에도 여론조사가 실렸습니다. 함께 보시죠. 45.9%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, 김문수 34.4, 이준석 후보가 여기서는 11.3%를 얻었습니다. 지금 보시면요, 복귀한 의원님, 그러니까
어떤 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10을 넘기고 어떤 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10을 못 넘기고 그럼 이준석 후보 본인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. 이게 왜냐하면 실제 득표가 복경 의원님 뭐 큰 선거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랑 실제 득표랑은 또 다르잖아요. 실제 득표 기준으로 10%를 이상 득표해야 50%, 이 절반이라도 그 엄청난 전국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실제 득표에서 10%를 못 받으면 그 전액을 다 빚이 되는 거 아닙니까? 빚.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런 돈 얼마 가지고 전전긍긍하면 정치 못하지요. 너무 그리고- 큰 돈이라.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공부물 같은 경우도 편지 형태로 간단하게 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른다. 이렇게 이미 다 계획을 짠 것 같아요. 그래서 싸게 했다. 예, 그래서 그런 비용이나 이런 문제는 네네. 물론 고려의 한 부분은 되겠지만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 같다라는 네. 말씀하고 또 하나는 단일화가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. 보통의 경우에 2하고 시너지 효과가 더 나서 뭐 2.2, 2.3 정도의 오. 효과가 나타날 때 단일화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보면요. 조금 전에 여론조사에서 본 것처럼 둘이 합쳐서 2가 안 돼요. 지난 시간에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1 플러스 1이 1.7, 1.8 이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그냥 둘 지지도만 합쳐서 이재명 후보와 뭐 거의 견줄만 하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더 빠지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의구심이 있다고 봐요. 고민도 좀 있을 거다. 예를 들어서 100% 이긴다. 내가 양보해주면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일종의 백지수표 위임을 받은 거 아닙니까? 백지수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날라오고 있다. 근데 그 백지수표가 실제는 내용이 꽉 찬 백지수표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. 이때 이제 받아내야 되는 건데 어떤 것이라도 근데 지면 말짱꽝이에요. 여전히 네가 늦게 단일화해서 이랬다 이러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보면 단일화의 책임을 왜 이준석에게만 돌립니까? 김문수 후보가 어른이 젊은이에게 양보해주면 안 돼요?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? 어른이 젊은 세대에 양보해라. 그러면요. 그것도 방법 젊은 중 하나죠. 세대도 이미 40살이 된 젊은인데 네. 아기 취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너 투정 부리지 말고 양보해 이런 투거든요. 그러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세력들에게 쫓겨나서 따로 살림을 차려서 지금 10%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지지율도 사실 기적적인 겁니다.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당신들 과거에 나 쫓아낸 거 반성하고 나를 대통령 후보로 해서 한번 승부봅시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. 그래서 단일화의 책임을 만약에 이 상태로 단일화가 안 돼서 졌다라고 했을 때 이준석에게 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. 그거를 알아요. 결국은 그러면 이준석을 품지 못한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고 대선에서 졌을 때 국민의힘은 이제 그 분열의 도가니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이준석은 지금 당권을 받아온다고 할지라도 받아온 당권에 대한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 선거 이후에 그 갈라지는 틈에서 새로운 살림살이를 차리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훨씬 좋겠다.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두 분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. 권영진 의원은 단일화를 안 하고 대선에서 졌을 때 그 후폭풍과 정치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똑똑한 이준석 후보가 잘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해서 권영진 의원님은 단일화를 했다가 만약에 졌을 때는 이거 얻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역시나 이준석 후보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각기 다른 의견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